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여튼 이번 주 시장이 출렁거림이 나왔던 자체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한다도 제가 우리들이 여기 다룰 때 많이 반영됐다, 선반영됐다 얘기했었는데 계속 강화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차례 좀 출렁거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연준의 통화정책 나올 만한 통화정책 강도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다고 보는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강진영 운영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편하게 얘기를 하죠. 네, 편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준에서 뭐 QT를 5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달 논의를 해서 본격적인 시행 6월 달 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연달아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할 수 있다. 계속 했던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투자 심리 약화시킨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증시나 이쪽에서 수급이 약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한번 이제 3월달 연준회 끝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붙으면서 한번 더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약간 소강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연준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더 튀었다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에서 이제 빅스텝을 한다는 부분도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선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연준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걸 또 불확실성 해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앞전에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한다 했었을 때 그때도 시장에서는 한 차례 굉장히 투자 심리 약화되고 주가 자체가 빠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가 연준회 딱 끝나자마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이 선방이니까 5월 달 정도에 이제 연준회의 하고 나면은 그때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가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불확실성 해소다. 왜냐면 시장에서 빅스텝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QT라는 부분도 더 명확하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금리 인상 폭이 시점이잖아요. 네. 일단은 연준이 내년도까지 기준 금리 중립적인 측면을 본다 2.4% 정도가 목표 정도 전후가 됐을 텐데 지난주까지 나왔던 거는 3.6%인데 이번 주 주가 하락된 자체는 3.5%, 일부 골드만삭스인가요? 4%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악재로 나온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물가지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저효과로 보거나 뭘로 봤을 때는 이번이 정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 꺾인 걸 안 보였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5월 중순 되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치면서 서서 이제는 앞전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게 보여진다 되면은 그때는 연준에서 빅스텝을 두 차례 세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현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준영 운영력 의견은 일단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됐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점이 2,658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다. 일단은 그런 많지는 시각이네요. 않은데 네. 요즘 아시다시피 문제는 지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뭐 다 아시다시피 지수 싸움이 아니라 종목 업종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따가 우리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바닥에 안 나온 상태에서는 시장 지수의 안정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67,000 갔다가 반대 한번 세게 나오면서 69,000원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닥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반 정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빠진 거 보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가 원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가 바닥이 안 나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수는 사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림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위쪽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명준호 운영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시장 반영 마무리가 이제 물음표니까요. 네,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 벌써 사실 이 긴축 관련된 부분들이 증시 영향력 미친 거는
벌써 한 10달 됐습니다. 이게 딱 작년- 긴축이 들어간 건 작년 올해- 7월 달부터죠. 그죠. 작년 이제 7, 8월 네. 그때부터 지금 한 10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달 됐다고 이제 딱 끝난 거냐? 아니면 아직도 그냥 뭐 앞으로도 뭐 몇 달이고 뭐 더 남아 있느냐? 뭐 시장 반영은 앞으로도 계속 또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긴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죠. 유동성 확장과. 사실 코로나가 해소돼서 2020년 2월, 3월에 이제 시장 바닥치고선 올라온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유동성을 그걸 빌미로 해서 뭐 거의 뭐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유동성을 푼다 하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왔던 건데 그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과정들 속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게 오르는 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인 거죠. 일단 무조건 갈 때까지 가보인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인 게 좀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등등 많은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이제 긴축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은 이제 뭐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초입부 중간 이런 단계인데 긴축이 끝나야 이제 장이 간다 하는 것보다도 유동성 버블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거나 버블이 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나면 거기는 이제 뭐 금리를 오히려 뭐 올린다 또 올린다 하더라도 지수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되는데 아직 그런 시점을 도달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선 반영됐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쪽인데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솔직히 있어요. 너무 가파르다. 원래 0.25%씩 올해 6차례, 7차례 정도가 연초에 대충 예상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0.25%, 1.5%인데 1.5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1.5% 금리를 연말에 가면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이 빠르면 6월 달에도 지금 50bp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연달아 3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가. 그러면 6월 달 가게 되게 되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연초에 예상했던 금리 인상이 6월 달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만큼 6개월 정도 자금 회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여기다가 연말에 예상을 했던 QT 대차 대조표 축소도 지금 5월 달부터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커지는 5월 거죠. 달 논의를 하고 예, 시행을 그렇죠. 6월 달에 한다. 그러니까 바로 하반기 예상했던. 그럼 생각보다 거의 6개월 정도 긴축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과거로 본다 한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돈 자금을 금리를 인하할 때 첫 번째는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별로 미지근하잖아요.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그다음에 이제 약간 경기도 좋아질 시그널이 보이면서 그때 유동성 장세가 폭발하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리 첫 번째 인상할 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주가가 못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0.25% 금리 인상을 했으면 시장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로. 근데 지금 워낙 가팔라지니까 0.25%씩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리를 처음 인하할 때 시장이 잠깐 반짝이다가 영향 없이 주가 빠지듯이 6, 7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 주가가 올라간 유동성 장세가 되듯이 금리 인상 시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정도,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해수가 되면서 시장에 돈이 약간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지잖아요. 근데 그 이게 부분에 대한 성향 자체가 지금 연준의 수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옐런 의장이었고 이 둘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고 지금에 있는 이제 연준 의장은 대표적인 매파잖아요. 더군다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 수도 매파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 자체가 완전히 예전의 수준, 코로나 발생 전의 수준 정도 됐었고, 그 실제로 지금 유동성을 해소한다 해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주 성장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기존의 가치주라든지 전통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아직까지도 흐름이 양호하고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양극이라는 부분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시장 전체 풀려있는 유동성이 해소된다가 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 다 선방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지거나 아니면 기관에서가 새롭게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축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니까
증시 자체는 여태까지 뭐 다 양호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5월달 연준회의 끝나고 나면은 그때 결과 나오겠죠. 저도 이제 거의 반영됐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피크를 쳤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10년 만기 부채 수익률이 2.9%, 3% 근처까지 갔다가 꺾였어요. 3% 정도까지 약간 찍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 하더라면 저도 선반영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긴축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 자체는 결국은 경기다는 거죠. 경기가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조금 약간 흐트러진 게 나온다 한다면 약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 물론 충격 받으면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뀌겠죠. 기댈 언덕은 있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까지 안 좋았다 그러면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저도 주가는 바닥을 하긴 했다. 다만 워낙 통화 긴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로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을 확인하고 정말 완만하게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시장을 길게 보면은 완만한 U자에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실적 확인 다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더 제거된 거 확인하고 싶고 어차피 돈은 줄어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완만한 유자의 이 마지막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한 2, 3년 지나야죠. 그래서 완만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그 연착륙이니까 그게 완만하게 가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완만하게 아까 가는 주시장이 크고 길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완만한 유장이 좋은 게 왜냐면은 이제 급등하는 V자 반등형은 일부 종목군으로 쏠려서 이들만 쭉 가다가 얘들이 꺾인 순간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지금처럼 이제 완만하게 간다 했을 때는 지금 약간 속도가 너무 빨리 이게 갔다 저게 갔다 이게 너무 반복돼서 그러지 완만하게 이쪽이 갔다가 이쪽도 괜찮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순환이 도니까 사실 그런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거든요. 유동성 장세는 잠깐의 어떤 흐름을 잘못 타버리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패, 돈 못 버는데 보는 사람 유동성 보이지만은 그렇죠. 실적 장세에서는 완만하게 이게 실적 장세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2년, 3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년, 3년까지는 완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좋은 거죠. 시장이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가들도 급등락이 심하지 않는 거니까 충격 없이 수익 낸 그렇죠. 사람 수익면서 그런 장세가 완만한 유장이라는 게 이렇게 조정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나서 네. 완만한 입장이라는 거는 이게 급등이 아니라 그쵸. 계단식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단식 예. 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다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 완만한 유장 항상 보면은 완만한 유장의 초기 국면은 그 변동성도 굉장히 좋고요. 많죠. 그리고 종목들 이게 이제 순환 빠지는 놈은 빠지지만 또 순환 반등이 막 크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뭔가 노력하면은 뭔가 수익을 단기적으로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완만한 유자 이제 중간 이후의 영역들 거기 가면 거의 변동성도 떨어지고 뭐 이게 그렇죠. 장이 하루 종일 뭐 움직이는 종목도 없고 그런 양상이 되죠. 그러고 나야 이제 그리고 나서 대세가 막판에 또 예. 막판에 이제 주도주라 하면서 이제 막판에 예. 확 하는 거죠. 예, 예.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더 이상 나올 만한 추가적인 금리 그러니까 사실 없죠. 이게 너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이게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안 되니까 이런 거 갖고 또 떠들고 하는 거지 새로운 건 아니죠 사실은. 뭐 내년 연말 3.5%, 4%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나올 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실적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청자님도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약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반영됐다, 선반영됐다. 저도 약간은 그런 것들 계속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점이 계속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겠는가. 약간 우리 그 명준 운영 시각은 약간 좀 낮은 상태인 것 같고 강정 운영하고 저 생각은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